180쪽이고요. 180쪽.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곱하여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더하여 만든 수열이고 여기는 곱해서 만든 수열이야. 첫째 항 이제 A라고 쓸 거고 일정한 수를 곱할 건데 이제 R이라고 쓸 겁니다. R이라고 쓸 거고 이 아래 이름이 공비야. 공비.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 앞에서는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고 곱해서 만든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이 등비 수열의 연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쓰일 겁니다. 약간 쓰일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첫째 항 32가 있고 여기다가 일정한 수 2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16, 8, 4, 2, 1, 2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나열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이 32고 여기에 곱해지고 있는 숫자는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돼 있어?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루트 3, 세 번째가 3, 3 루트 3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3 되는 거지? 루트 3 이렇게 첫째 항이 뭐 3인데 둘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셋째 항이 3분의 1이 되고 넷째 항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됐다라고 합시다. 이 수는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수열 이런 걸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첫째 항 A로부터 둘째 항이 A, R이 되겠죠. 그치? 그럼 셋째 항은 R의 제곱, 넷째 항은 A, R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열 번째 항은 뭐 되겠어? 열 번째는 A, R의 9제곱이 돼야죠. 첫째 항에 공비가 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항에 하나, 셋째 항에 둘, 넷째 항에 3개가 곱해졌으니까 열 번째는 9개가 곱해지는 거야. 그치? 등차 수열도 그랬지. 하나 적게 곱해졌잖아. 더해졌잖아. 이거의 n번째 항, 제 n항은 A, R의 n-1승이 되겠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의 모양은 AN은 A, R의 n-1승이다 라고 우리가 잡을 거다. 3, 3, 3 이건 무슨 수열이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공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응?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0이야. 셋째 항이 0, 넷째 항이 0.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0인 등비 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비가 0은 아니다라고 제외시키는 교과서가 있어요. 공비는 0이 아닌 공비다라고 제외시키는 교과서가 있고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놓고 보면 0이라는 거를 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0이면 상관없는 거야 원래는. 상관없는 거야.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지.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수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R의 n-1승입니다. 첫째 항이 32고 공비가 2분의 1인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일반항 A에는 32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 되겠죠. 그치? 수열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비 두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2분의 1을 가지고 충분히 10에 정리할 수 있지. 32가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n-1승하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10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제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2분의 1의 n-6승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2분의 1의 마이너스 5승. 또 얘는 2의 5승이랑 똑같은 거니까 저기 나와 있는 첫째 항 32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와. 또는 2의 6-n승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6-n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마주할지 몰라. 얘를 일반항이라고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친절하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줄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저런 식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숫자인데 32에 마이너스 16, 8에 마이너스 4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공비가 음수일 거라고.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3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일반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공비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일반항의 모양이 3 곱하기 2의 n-1승, 3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나올 때 여기가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게 공비야. 보면 여기 n제곱 밑에 있는 2분의 1, n제곱 밑에 있는 2분의 1, n제곱 밑에 있는 2분의 1이 공비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2의 마이너스 n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n제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를 n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때 이 밑에 오는 값이 공비다라고 생각하면 돼. 3의 n승, 이거 공비는 3이야. 그지? 3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얘를 3분의 1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공비가 3분의 1인 거야. 요 n 앞에가 1이어야 된다고. 플러스 1이어야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비를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다. 알겠니? 일반항에서 여러분들이 공비를 찾아낼 때 n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놓고 봤을 때 밑에 오는 수, 얘네들이 공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등비수열이 이루어지는 건 일정한 수 공비가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비라는 걸 찾는 방법은 뒤에 것을 앞에 것으로 나눠주면 돼. AR을 A로 나누거나 AR의 제곱을 AR로 나누거나 요 뒤에 있는 걸 앞에 걸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3승을 AR 제곱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AR의 n-1승을 요 앞에 거 AR의 n-2승으로 나눈 이 모든 값은 다 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곱해진 값이 구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번째를 9번째로 나누면 공비가 나와. 알겠어? A의 n번째를 A의 n-1번째로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고. 등비수열은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잖아? 그러면 얘는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가 나오겠지. 그지? 등차 수열은 어땠지? 등차 수열은 여기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게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쉽게 생각해라. AN은 어딘가에 있는 n번째, 요거 n 플러스 1은 그 n번째 다음에 오는 항이라는 뜻이야. 다음에 오는 항. 얘 n번째, n 플러스 1번째, 9번째, 10번째. 9번째에서 10번째 구하려면 공차를 더해. 그럼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공비를 곱해. 그러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비의 정의를 따르게 표현을 하면, 공비의 정의를 R이라고 하는 값은 뒤의 것을 앞의 것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공비의 정의. A의 n 플러스 1은 다음 항은 앞의 거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게 등비 수열의 정의이면서 공비의 정의야. 비교할까? 등차 수열은 뭐였다고? 등차 수열의 공차는 A의 n 플러스 1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이게 공차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1은 AN에다가 D를 더하면 된다. 요거는 등차, 요거는 등비를 나타내는 식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이 다음 단원에서 맨 마지막 단원, 이게 뭐 쉽게 생각해. 앞에 거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와. 등비수열. 앞에 거에다가 D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 등차수열. 읽을 줄 알면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일반항 A의 R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 구하는 식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처럼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게, 자, 이어진 세 개의 항이 세 수가 A, B, C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얘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조건을 줘.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냐면, B를 A로 나눈 값과 C를 B로 나눈 값이 같아야지. 공비의 정의에 의해서. 등차 수열은 B에서 A를 뺀 거하고 C에서 B를 뺀 게 같다. B를 넘겨서 2B를 만들고 마이너스 A 넘겨서 A 더하기 C. 이게 등차 중항이었지. 그치? 둘의 차가 일정한 거. 근데 얘는 둘의 B가 일정해야지. B 나누기 A하고 C 나누기 B는 같아야지. 그래서 이 B가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 대각선끼리 곱한 거 B제곱, A하고 C 곱한 거 AC 같아야지. 그치? 이게 등비 중항이 되는 거야. 기억하기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곱한 값과 같다.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더한 값과 같았지. 등비 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곱한 값과 같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B를 구하는 식을 굳이 만든다라고 하면 루트 A, C라고 쓸 수 있겠지. 저거 그죠? 좋아. 자, 다시 우리 등차 중항은 이렇게 해서 구했다라고 하면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렇게 나와. 조금 기억하면 좋은데, 얘하고 얘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 불러왔던 거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바로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의 개념으로부터 온 거야. 응? 알고 있으면 좋고,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드리고, 등비 중항의 모양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것과 뒤의 것을 곱한 값과 같다야. 응? 여기로부터 뭐 여기까지 필요할 때 구하면 되고, 여기까지 이제 뭐 잘 안 쓰니까 저기도 중요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것과 뒤의 것을 곱한 값과 같다. 페이지 181쪽에 우리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몇 개 보인다. 1번에 181쪽입니다. 다음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하세요. 루트 2, 2루트 2, 4. 공비 얼마야? 루트 2.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루트 2라는 게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제일 만만한 숫자 2개, 이어진 2개의 숫자를 골라. 루트 2하고 2루트 2하고 4하고 이게 가잖아.
내가 요 두 개로부터 공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누면 이거는 어디서 구해도 다 루트 2가 나와야 돼. 그지? 공비는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면 다 구할 수 있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게 가요. 그지? 뭐 이거는 구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1이 있으면 1 다음에 오는 숫자가 항상 공비야. 왜? 얘 곱한 거잖아. 1에다 곱하면 그 곱해진 숫자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지. 항상 1 다음에 오는 게 공비야. 1 다음에 오는 게 공비. 참고하세요.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수열은 문제에 써 있어요. 등비 수열이다. 그랬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니?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지. 0.1이 0.01이 될 때, 이거 0.1 곱한 거야. 그럼 이 네모 칸에 들어가는 건 0.01에 0.1을 곱해야겠지. 그래서 0.001이 들어가야 됩니다. 0.001. 81과 네모가 나와. 우리 9에서 마이너스 3이 될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나는 8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답할 거야. 공비를 찾아야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지면 81 다음에 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27이 돼야 된다. 이거 등비중앙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걸 볼까? 3번에 보면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A R에 n-1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A R에 n-1제곱. 첫째 항과 공비의 곱 자리에 정확하게 곱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9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일단 공비 판단 먼저 하셔야죠. 그지?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게 첫째 항 둘째 항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3 루트 3을 9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곱해지고 있다. 얘가 유리화하기 이전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보여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유리화해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 거지. 뭐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따라서 요놈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이 9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등비 중앙 연습하는 거죠. 등비 중앙. 등비 중앙에 의하면 얼마? AC 이게 세수를 놓고 봤을 때, 이 세수를 놓고 봤을 때 x의 제곱은 1 곱하기 9가 되는 게 보여야지. 여기서 조심할 건 지금처럼 이렇게 x의 값을 구할 때 제곱해서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x값은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해요. 그죠?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 알겠니? y제곱은 어떻게 되지? y의 제곱은 9 곱하기 81 729가 돼요. 729 729가 27의 제곱인 걸 아시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7이라고 써야겠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짝을 잘 지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x가 3일 때 y가 27 x가 마이너스 3이면 y도 마이너스 27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3이면 y가 27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쓰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복호 동순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복호 부호가 여러 개인데 부호가 두 개인데 같은 순서로 답이 된다. 이런 뜻이야. 복호 동순이라고 하는 건 부호가 두 개 이상인데 같은 순서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7,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을 쓸 때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7이다. 그리고 여기가 복호 동순이라고 쓰면 3일 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27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응? 뭐 이거 일종의 수학에서 쓰는 기호의 약속인 거고 괜히 헷갈리지 않으려면 두 개로 나눠서 쓰시면 그럼 무난하게 별 문제 없겠지. 나중에 이제 식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 쓰니까 알아둬라.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보면은 4에 x 1, y 4분의 1 이 다섯 개의 숫자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 y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x의 제곱이 4 곱하기 2라고 같아야 되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위에 주어져 있는 건 y 제곱은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마찬가지로 복호 동순이라고 쓰면 되겠죠. x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넘어갈 때 4,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물론 x가 양수라는 얘기는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는 y도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비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182쪽에) 사다 1번 182쪽입니다. 첫째 항과 제 사항을 주고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네 번째 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넷째 항은 2 곱하기 R의 세제곱 이게 5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양변 2로 나누면 R 세제곱이 27이므로 따라서 공비 R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AR의 세제곱. AR의 세제곱. 근데 A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 곱하기 R 3승으로 잡고 54가 돼야 되니까 27이다. R은 3 됐고 그러므로 일반항 AN은 2 곱하기 3의 n-1승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수열이 지수 뒤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항 구할 때 우리 n에다 1 집어넣어야지. 그럼 3의 0제곱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안 배웠으면 3의 0제곱이 1인 거 아직 모르는 거야. 3의 0제곱이 1이므로 2만 남는 거야. 첫째 항 2. 그치? 2 대입하면 3 되니까 6 되는 거고. 일반항이 하고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수열을 복원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등차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고 등비는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그 수열의 일반항, 그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두 번째 문제. 얘는 5항과 8항을 주고 문제를 줘요. 등비 수열이 조금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비 수열은 10번째 여기 넘어가는 항들을 잘 안 줘요. 왜? 얘가 그죠 거듭제곱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엄청 커지거든.
그러니까 숫자들을 줄 때 막 이렇게 지저분한 걸 많이 안 주는 편이야. 좀 이게 앞쪽에서 대부분 나와. 이것도 8항 됐는데 벌써 384가 됐으니까 엄청 커지고 있는 거지. 5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A 아래 4제곱으로 표시하시고 8항에 해당하는 건 A 아래 7제곱으로 두시면 등비 수열은요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보니까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 나눠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나눠서 구하는 거야. 등차는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게 편하고 얘네들은 나눠주면 돼. 8항을 AR의 7제곱을 AR의 4제곱으로 나누면 384를 마이너스 48로 나눈 거지. 그러면 A 약분되고 R 7제곱, R 4제곱 없애면 R 3승이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얼마 되니? 9 8 나오고 마이너스 8 나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8 그지?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지? 공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16A가 마이너스 48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첫째항과 공비를 구하신 다음 일반항 AN 완성시키시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마이너스 1승.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개념을 이해하면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번처럼 네 번째와 첫 번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번째를 첫 번째로 나누면 여기에는 공비가 3개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지.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한 번 곱하면 3번 곱한 거 아니야. 그지? 첫째 항을 네 번째로 나누면 54를 2로 나눈 이 값은 공비의 세제곱이 남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접근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A8 8번째를 5번째로 나누면 A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공비를 구하기가 조금은 더 빠를 수 있겠다. 등차도 그렇게 했어요. 등차 수열 A8과 A5는 얘네들 둘을 빼잖아?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3D가 들어있는 거야. 이 둘이 뺀 값만큼 공차의 개수가 들어있겠지. 등차라면. 공비는 나눠주면 R 세제곱이 들어있을 거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 일반항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해도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까? 두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고 그 등비수열의 구조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건 언제냐?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거. 첫째 항이 5,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만보다 커져요. 그때 n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야. n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야. 그치? 몇 번째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n이야. n. 알겠니? 따라서 여러분들은 5 곱하기 3의 n-1승이 만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지수 부등식을 풀 겁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3의 n-1제곱이 2000보다 커지는 n의 값을 구할 거고. 자, 이 과정에서 지수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수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3의 거듭제곱을 여러분들 구하면 돼요. 3의 거듭제곱을 구하다 보면 3, 9, 27, 81, 243, 729. 3 곱하면 37에 21, 6, 8, 7 넘어가죠. 지금 보시면 3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이야. 3의 7승이 되니까 2000 넘어갔지. 그치? 저기 n-1이
6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지 저 2점을 넘어가는 거야. 이게 3의 7승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L은 여기 넘어가니까 7점 얼마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파랑. 제 파랑이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만을 넘어갑니다. 알겠어? 얘네들 갖다가 뭔가 풀어라라고 주는 건 절대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지? 풀어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2-3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식을 한번 세워봐. 2-3번. 첫째 항이 4, 공비가 3. 1반항 불러봐. 1반항. 소연아, 1반항 어떻게 되니? 그럼 불러. A 4 R 3 N-1승 4 곱하기 3의 N-1승. 그치? 이게 10의 승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야. 자, 왜 얘는 좀 다르냐면, 내가 3의 거듭제곱을 3의 7제곱까지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했어. 3의 8제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10의 10승이면 100억이죠, 100억. 100억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고 지금 묻는 거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야. 우리가 밑이 다른 지수부등식을 풀 때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를 취할게. 또 로그 4. 로그 4 곱하기 3의 n-1승. 여기다 상용 로그 취하면 로그 10의 10. 봐봐. 그럼 여기 주어진 건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지. 더하기 로그 여기 다시 한번 쓸까? 로그 4 더하기 로그 3의 n-1승 얘는 10. 로그 4는 2 로그 2. n-1 앞으로 나오죠? 로그 3.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로그 2하고 로그 3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줬잖아. 얘는 0.3으로 계산하고 얘는 0.48로 계산하래요. 이제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로 계산하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0.6 될 거고, 여기는 0.48 곱하기 n-1승 10. 이거 분리해서 0.48에 n 마이너스 0.48 하면 0.12 남아서 넘어가면 9.88. 양변에 100 곱하고 48로 나누면 48분의 988. 48분의 988 남아요. 그지? 988을 48로 나누면 48로 나누면 96 28 0 20점 얼마쯤 남지? 이게 대략 20점 얼마야? 나누는 건 자연수의 범위지? 따라서 몇 번째야? 21. 21항에서
처음으로 100억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21항이면. 그렇지 않니? 21번째 항에서 100억을 넘는 거야.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은 21번째만 돼도 100억이 넘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숫자들은 안 준다고. 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지수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양변에 상형로고 취할 수 있는 경우들도 보인다라고 하는 건 같이 봐두셔야 되고. 자, 필수의 3번 라인으로 넘어가자.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두 수 사이에 3과 243 사이에 x1, x2, x3 243 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수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x1, x2, x3 x1과 x3를 곱하는가 x1과 x3를 곱하는 값을 구해라. 약간의 머리를 쓰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x1, x2, x3도 등비수열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x1과 x3를 곱한 값은 누구하고 똑같아? 이 x1, x3를 곱한 값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x2의 제곱과 같아야겠지. 등비 중앙에 의해서 x2의 제곱과 같겠지?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곱한 값과 같다. 맞지? 그지? 자, 요번에는 3하고 x2하고 243도 등비 중앙을 이루는 거야. 자, 1, 2, 4, 8, 16 29페이지고 있는 이 등비수열은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도 등비수열인 거야. 그치? 전체를 놓고 보면 29페이지인데 1, 3, 5항을 놓고 봤더니 49페이지는 등비수열이지. 그치? 3하고 x2하고 243도 등비 중앙을 이루어. 그럼 x2의 제곱은 3하고 243을 곱한 것과 같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729라고 답하면 된다고. 알겠나? 지금 내가 풀어드린 건 등비 중앙으로 풀어드린 거고, 응? 등비 중앙으로 풀어준 거고. 자, 문제의 의도상으로 봤을 때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243이라는 숫자를 수열 AN으로 놓고 보면 내가 첫째 항, 이놈이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지? 243은 전체를 놓고 보면 A5가 243인데, 응? 243인데, 얘를 갖다가 A 3 곱하기 R에 4제곱으로 썼다고 치자. 그러면 R의 4제곱은 81이 돼야겠지. 그치? 8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R의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문제의 조건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조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되겠죠?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잡고 x1과 x3를 곱해야 되는 상황에서 x1은 둘째 항인 거야. 그치? 둘째 항이야. a 곱하기 r. x3는 네 번째 항이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 거지. 이 x3가 네 번째 항인 거잖아. 전체를 놓고 보면. 따라서 얘네들 둘을 곱하면 a 제곱에 r의 4제곱이지. 첫째 항이 3이니까 3의 제곱. r의 4제곱은 81인 거 구해놨잖아. 81. 그치? 또 얘네들 곱해주면 9 곱하기 81, 729라는 답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고만 해석을 해도 구할 수 있다고. 전체 항이 5개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당연히 뭐 다 같은 내용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겠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R의 n-1승, A, R의 n-1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등비 중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4번 문제도 볼까요? 4번. 4번에 보면 세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x 빼기 1과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이때 x의 값을 구하래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비 중앙 관계에 의해서 가운데 항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1 곱한 값과 같아야겠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진성이 눈을 떠라. 잘 봐라. 자, 여기 x로 묶어. x에 x 빼기 5 x라는 값이 0이거나 또는 5가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저 세 가지 숫자가 전부 다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음수되니까 안 되겠죠. 응? x 5만 가능할까요? 그치? 등비 중앙이라는 사실로부터 요 관계식 b제곱은 ac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곱한 값과 같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1번 내지 2번에 나오는 게 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섞어 놓은 문제 4-2번 요 정도 라인의 문제들이 정말 서술형으로 많이 돼요. 매번 느끼는 건데 4개 뭐 이게 제일 편하니까 4-2번에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그러니까 등차 중앙도 물어보고 등비 중앙도 물어보고 4xy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뤄. 그리고 xy 4는 얘네들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이놈은 공비가 음수래. x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서술형으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가지고 등차 중앙에 의해서 2x는 4 더하기 y라는 식을 만들 줄 아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y의 제곱이 4x와 같음을 만들 줄 아느냐. 이게 두 번째를 물어본 거지. 그리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건 보통 어떻게 하지?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하죠. 그치? 그럼 나 2x 대신에 4 더하기 y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응? 요 4x를 2 곱하기 2x라고 생각하면 요 2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y의 제곱은 2배의 4 더하기 y 이게 넣으면 되겠다. 그치?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y 플러스 2하고 y 마이너스 4는 0. y 값이 마이너스 2. 이게 두 개 나오면 여기 문제에 주어졌던 공비 음수인 거 확인하면 되죠. 공비가 음수라는 얘기는 요 4 앞에 오는 y라는 값이 음수라는 얘기지. 음수여야지 다음이 4가 되지. y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 중에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2. 그럼 x는 1 되겠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둘 다 써서 여러분들한테 XY라는 미지수 두 개를 구하니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한 번에 물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매번 거의 서술형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응? 서술형으로 안 낸 학교는 객관식으로 나도 거의 100% 돼. 자, 5번입니다. 실근,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어떻게 있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 세수를 이렇게 잡았지. A 빼기 D, A 플러스 D. 등차 수열일 때. 그치?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을 내가 이렇게 잡을게요. 세수가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잖아. 문자가 3개가 생기는 걸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A, AR, AR의 제곱. 이것을 세 근으로 만든다. 등비수열이라. 등차수열은 가운데를 A로 잡았을 때 편한데 이놈도 굳이 가운데를 A, AR, 여기를 R분의 A. 그러니까 R씩 곱해지고 있는 건데 가운데를 A를 중심으로 해서 R로 나누고 R을 곱하는 방식으로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등비수열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AR 제곱 이렇게 잡는 것도 복잡한 걸로 따지면 둘 다 똑같아요. 계산하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편한 걸로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더 무난하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등비수열이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저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근의 문자를 포함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세 근의 합 A, AR, AR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 2.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면 A제곱의 R,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 베타 감마 A제곱의 R제곱. 얘가 A분의 C 1이 되는 거고 마지막 세근의 곱 A, AR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 K가 되겠죠. 요놈이 AR의 세제곱인 거지. 그치? 우리는 AR의 세제곱이니까 AR을 구하면 돼. 응? AR. 주어진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식을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의 식을 잘 봐봐. 잘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두 번째를 A 하나, R 하나로 묶을게요. A제곱의 R이니까 A만 남아. 두 번째 거는 A 하나, R 두 개가 남겠지. 세 번째 건 A 하나, R 하나가 남아. 응? 그지? 근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그 바로 위에 나와 있잖아. 보여? 얘가 2가 된 거야. 따라서 AR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므로 우리한테 원하는 K라는 값은 8분의 1이 돼야겠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해둬야 돼.
쟤를 잘못해서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우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원하는 게 K라는 값이 저 세 가지를 곱한 거기 때문에 AR만 알면 되는 거야. AR 값이 세제곱된 게 K니까. 접근을 복잡하게 안 하길,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지. 제가 오늘은 6번까지 할 겁니다. 6번. 6번까지만 봅시다. 자, 6번에 주어져 있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그림들입니다. 그림이 뭔가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도형들에 대한 그 규칙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끌어내는 거야. 주어져 있는 조건들, 글을 읽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에서 9등분하여 가운데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여기서 나눠져 있는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 그치? 가운데 거 버렸으니까 8개 남아있는데 그 8개의 정사각형들을 똑같이 다 9등분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제거, 없애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만 놓고 보면 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보면 첫 번째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그리고 이놈의 넓이가 25겠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9등분 했다는 얘기는 9등분을 하는 거야. 9등분을 하면 한 칸의 넓이가 9분의 25짜리가 되는 거지. 그치? 9등분을 했으니까 9개로 나눴으니까 한 칸의 넓이가 9분의 25가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이 부분을 버린 거야. 그럼 95짜리, 9분의 25짜리가 몇 개 남은 거야? 9분의 25짜리가 8개 남아있겠지. 맞아? 여기에 요 한 칸, 남아있는 요 한 칸에 대해서 또 9등분을 하고 요 가운데를 버리는 거야. 요 한 칸의 넓이는 9분의 25짜리를 또 9등분 했으니까 9의 제곱분의 25가 됐겠네. 그치? 그 중에서 9개 중에 8개를 버리고 9개 중에 1개를 버리고 8개를 남긴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게 8개가 있는 거지. 이거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 있고 아래 또 있고 이쪽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만 없는 거지. 맞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분의 25 곱하기 8 최초의 넓이 25가 9개 중에 8개가 남은 거야. 25라는 넓이를 가진 저 정사각형에서 9등분을 한 다음에 8개를 남긴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25의 9분의 8이라고 하는 요놈이 다시 9분의 8만큼 남아있는 거라고. 주어진 숫자를 9의 제곱분의 1, 8을 갖다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 9분의 8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시행을 거칠 때마다 얘네들이 9분의 1씩이 없어지고 9분의 8이 남아있는 게 되는 거야. 알겠나?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얘는 이건 첫째 항이 아니야. 첫 번째 시행으로부터 나온 요놈을 첫째 항, 두 번째 시행으로부터 나온 요놈을 둘째 항으로 잡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놈의 일반항 A에는 25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치? 첫 번째 시행이 9분의 8의 1승, 두 번째 시행이 9분의 8의 제곱.
문제에서 원하는 게 10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니까 A10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승 이걸 원하는 거지. 알겠나? 몇 번의 시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늘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비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등비수열이에요. 일정한 비율, 같은 패턴으로 9개 나눠서 1개 없애, 9개 나눠서 1개 없애, 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얘네들은 어떤 비율의 개념을 갖는 거야. 페이지 187쪽에 6-2번까지가 이제 숙제가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등비수열에 한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만렙을 기준으로 보면 118쪽까지가 되겠네요. 만렙 118쪽. 알겠어?